0.0MHz 푸페렌드의 레이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것도 일주일도 안 했다고 되게 민망하네요. 오랜만에 또 이러고 있으니까 일주일 만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채팅이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보고 싶어서 중간중간 제가 핸드폰을 좀 볼 것 같아요. 핸드폰 화면을. 시선이 너무 아래에 가 있어도 살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 음, 일단은 오늘은 뭐 저번 주나 저저번 주처럼 딱히 어떤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근황 얘기, 그냥 좀 특혜처럼 진행을 해볼까 해요. 해서 음, 일단은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그 티셔츠. 네, 오늘 옷을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저의 생탄티를 입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방송한다고 해서 뭐 일부러 신경 쓰고 입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자주 평소에 입어요. 그냥 뭐 연습할 때라든가 그렇습니다. 소속 생긴 이야기요? 이것도 이따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아닌가 지금 소속을 그냥 먼저 얘기를 할까요? 소속이 생긴 거를 이제 다들 보셨을 텐데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응? 뭐지? 잠깐만요. 어, 팔로우를 해주셨구나.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참 이게 참 곤란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소속이라는 뭐 거창한 이름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냥 이제 같이 다른 활동하는 친구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같이 하기로 한 거고 많은 것을 말씀드리긴 어렵겠네요, 지금. 그냥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다들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도수 있는 렌즈를 안 끼는 건가요? 도수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난시가 좀 있어서 난시는 렌즈로 교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안 보이는 정도입니다. 원래는 진짜 시력 안 좋아서 막 한 이 정도? 이 정도 거리 있는 것도 이제 흐릿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렌즈를 끼면은 그나마 좀 잘 보이게 되는 그렇습니다. 뭐 엔간 다 보이긴 해요. 그래도. 음. 해서 특정권도 소속 특정권으로 바뀌는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름이 소속이지 운영 자체는 크루 느낌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단 저희 오고프페가 소속되어 있고 다른 한 팀이 이제 조만간 오이루미를 할 텐데 그 팀은 이제 네오에스픽이라는 팀이고요. 줄여서 네오픽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오픽 분들이 오이루미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지? 좀 먼저 한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정보 같은 것들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뭐 특히 특정권 페이백을 딴다거나 그런 거는 없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운영 자체는 크루스럽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블릿 같은 거 하나 앞에 설치해서 큰 화면으로 세팅해 보시는 거 어떤가요? 이거를 지금 사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가 조금 얼레벌레 해버려서 아마 이따가 5분 쉬고 2부쯤부터 태블릿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팀 더 데뷔하나요? 맞습니다. 아, 브레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크루예요. 그냥 같이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그 지금 로고도 일단 디자인은 제가 했어요. 최근에 디자인할 게 되게 많고 아직도 좀 디자인할 거 되게 많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 끝났으니까 자랑할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제가 짓기는 했고요. 물론 모두의 의견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해서 이름은 레더베리. 직역을 하면은 가죽 딸기? 그러니까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뭐 라즈베리 할 때 그 베리를 따온 거예요. 뒤에 로고가 애초에 딸기라 가지고 알아보시겠지만 네이밍의 유래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돌스러운데 아이돌 소속사니까 아이돌 소속이니까
아이돌스러운데 조금 한번 좀 비틀고 싶었달까? 그 이름 느낌을. 그래서 베리, 좀 아이돌스러운 베리인데 약간 더 멋있게 좀 독특하게 뿌페 느낌도 나고 뿌페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도 나고 좀 가쿠이에 가깝게 해서 이제 가죽이라는 거를 붙이면 어떨까 해서 레더벨이라고 네이밍을 했고 뭐 로고나 이런 것도 보시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죽 배경에 이제 좀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글자랑 그림이랑 들어가 있죠. 데뷔는 언제 하나요? 이거는 슬슬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뭐 너무 늦진 않을 거예요. 이제 오늘 며칠이지? 3월 30일인가요, 오늘? 음, 빠른 시일 내가 되겠네요. 너무 스포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그 네오픽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마님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크루일 뿐인 거군요. 맞아요. 이게 뭐 제가 사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뿌빼 애들이 같이 하고 이제 네오픽 분들을 함께 이끌어주기 위해서 만든 크루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만든 거, 같이 재밌게 하려고 가족 같은 거. 생탄티 자랑해주세요. 생탄티 근데 많이 보지 않았나? 잠깐만요. 생탄티를 입고 있고요. 잘 보이나요? 음, 전파계인가요? 계열 같은 것도 미리 얘기해주긴 좀 힘들겠네. 로고 보시면 약간 전파계 같은 느낌이 나긴 하죠? 근데 글쎄, 일단 비밀입니다. 아직까지는. 노래 컨셉 같은 것도 비밀입니다. 레마는 생탄티 몇 근데 개나 일단은 가지고 있나요? 뭐 우리 애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쿠니가 1,000원을 후원해 주었군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 그러면 오늘도 이거를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의 란치키. 조금 민망한데 일단은 얼빡이 하나 있고요. 보이나? 얼빡 하나 있고 그리고 네, 뭐 볼콕도 있고 그리고 머리에 뭘 썼지요? 머리에 오늘 뭔가 썼습니다. 네, 저거 밑에 내용엔 안 보이나? 응? 밑에 내용 무슨 소리지? 완전 얼팍 찾기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예, 자신감을 가지고 공개를 해 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멋있는 것도 찍어봤어요. 이것도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재밌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장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생탄티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 후원이었음. 생탄티? 내 생탄티가 몇 개 있냐고? 음, 저 일단 한 장 더 있긴 한데 집에 아, 두 장, 그러니까 한 분이 아직 안 가져가셔서 근데 이제 택배 수령을 하시겠다고 말씀도 이제 안 주셔가지고 계속 보관 중인 생탄티가 주인이 있는 생탄티가 하나 있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랑 한 장 더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 생탄티 개수가 왜 궁금한 거야? 다른 분들도 보통 다 근데 생탄티 한 장 아니면은 두 장이시지 않나? 음, 응? 미리 생탄티 안 가져갔나요? 그런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냥 저의 근황들. 아무래도 그 최근에 바쁜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 정말 올해 들어서 계속 바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부터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바쁘지 않았잖아요, 제가. 뭐 이제 재생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때 끝나고 이것저것 gem바가 좀 지나간 이후에 리리 예배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고 거의 생탄 끝나자마자 사실 리리 예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긴 했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리리 예배 준비의 시작은 작년 한 초가을 그쯤이었지만 음, 점점 미뤄지고 이제 일정이 꼬이고 해가면서 한참 늦춰지다가 이제 1월쯤부터는 이젠 진짜 준비해도 괜찮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했고 리리 예배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율코 생탄을 준비를 했고, 저는 근데 율코 생탄 준비하면 다 끝일 줄 알았어요. 바쁜 것들이. 그거 끝내고 나면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4월이 이제 저희에게, 우구프페에게 좀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또 바쁠 일이 있고, 음, 그거 말고도 뭐 엄청 큰 이벤트는 아닌데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되게 막 어디 갔다가 뭐 또 했다가 그래도 그 뭐 겐바 B도 이후엔 숨 하고 좀 쉬실 B도 수 하고 이제 있으시겠죠? 여러분께 B를 멋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뭔가 잠깐만요. 이거 멘트가 잘 안 보인다. 화면이 작아서. 음, 그래서 그 겐바 해주면 춤 좀 추실 수 있으시겠어? 뭐라는 거지? 이거 어렵네. 잠깐만요. 화면을 돌려서 보면 좀 보일라나? 돌려서 보는 순간 내려가 버렸습니다. 마음 아프다. 음, 보고 있으면 대충 7월쯤 가야 한가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또 6월에도 저희가 또 뭐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 게 참 제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음, 그래서, 아니, 진짜 트위터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요즘 제가. 원래 후기를 그래도 뭐 길면은, 그러니까 늦게 올려도 한 3, 4일 안에 올리는 타입이었는데, 언제부터 밀렸지? 리리베 후기부터 밀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댓글 잠깐 읽어볼게요. 놓친 게 또 있을라나? 신맵 뭐지 공주도 봤어요. 그쵸? 신맵도? 사실 좀 고민하긴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멤버 변동이 있다 보면은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 심적으로 지칠 수 있겠다 싶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일을 처리할 때 한 사람이 사라지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은 일 처리 자체가 진짜 그냥 처음부터 아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을 두 번 하게 되고 스케줄 다 꼬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 너무 어려워져서 신맴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않겠나. 또 같이 할 좋은 분이 들어온다면은 괜찮을 테니까. 그래서 신맨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지원을 안 해주신다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지금처럼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확답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뭐든 간에. 아무쪼록 좋은 분이 지원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후원 음성이 레마한테는 안 들리나 본데? 후원 음성이 있구나. 잠깐, 그거를 들을 수 있나? 음, 어려울까요? 후원 음성을 듣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하고, 그래도 그 겐바 이후에는 숨 좀 쉴 수 있겠는 내용이었음. 글쎄, 이제 4월에 있는 거 이후에는, 리믹스 테 세 번째가 이제 5월 중에 열릴 거고요. 그거는 사실 엄청 큰 겐바는 아니다 보니, 뭐, 폼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6월 겐바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6월에 있을 것들을. 그리고 다른 재밌는 것들을 또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뭔가 재밌는 굿즈가 하나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4월에 아마 온체키도 한번 오랜만에 진행을 할 거고, 이번은 좀 한 번도 안 입어본 거를 입어보려고 합니다. 유리코의 의견이었는데, 저도 듣고 보니까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한번 입어보자 싶어서 했고, 음, 신멤버 내가 나설 차례인가 이러네. 아무래도 올해 할 제가 데뷔를 해야 목걸이만 합니다. 이러기. 아무래도 저희는 실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주면 좋죠. 이런 발언 해도 괜찮나? 이미 유리코랑 신화가 아주 귀엽기 때문에 실력이 좋으신 분이 들어온다면 참 좋겠어요. 저에게는 개인적인 희망이고요. 이거는 하고 어떤 이상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아직 의상도 완전 픽스가 된 건 아니고 그냥 서칭 단계예요.
얘들아 이거 입고 싶다. 이거 입자 하면서 그럼 내가 찾아볼게 하고 이제 유리코랑 신아가 찾아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되게 그래도 일은 많은데 분업이 잘 되는 편이에요. 이제 일 같은 걸 부탁하면은 유리코도 신아도 착착 바로바로 해주고 메일 발송 같은 거는 이제 보통 둘이 많이 해주는 편이고 가사를 그러니까 신곡이나 그런 거 유닛곡 같은 거 나갈 때 그 가사 따고 가사 서칭을 하고 그 도금 같은 것도 다 이제 만들어서 파트 나누고 그런 것도 둘이 이제 열심히 해줍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택배 발송 같은 거 그때그때 여유 되는 사람이 일을 나눠서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리코도 신아도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네, 이 얘기하려 했구나. 바쁜 와중이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지치지 않고. 또 뭐 있더라?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있었는데 음, 일단은 요즘은 저는 포스터를 하나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포스터를 그러니까 진짜 사실 아이돌 활동하면서 디자인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많이 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디자인 실력만 좀 빠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춤이랑 노래도 그렇게 늘어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포스터 좀 멋있게 뽑고 싶어서 열심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제가 그냥 일처리하는 거나 디자인 하는 거를 보시면서 너무 그렇게 완벽주의로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계속 수정하고 막 확인한 다음에 막 올리고 이렇게 계속 그러는 게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는 되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서 생각을 좀 하긴 했죠. 너무 이렇게 한 번 쓰고 말 디자인이긴 하잖아요. 사실 포스터 같은 것들은.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시간을 쓰나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음, 모르겠어요. 좀 더 이제 그런 밸런스를 맞춰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치지 않고 계속 가려면은. 아니, 리아가 들어왔잖아. 리아 안녕?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방송도 좀 별거 아닌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게스트가 나왔던 이제 저번 방송처럼 그런 경우에는 좀 그런 질문 같은 것도 미리미리 생각을 같이 하고 답변 같은 것도 이제 기다리고 아무튼 뭐라고 하지? 그냥 그때그때 주제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다음 방송 때는 뭘 할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의논해가지고 하고 음. 그래서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 낮에는 방송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좀 쓰는 것 같고요. 음, 이 얘기 하려고 했다. 이거는 좀 살짝 많이 이른 스포이긴 한데, 저희 오리의 이상을 내볼까 합니다.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음, 진짜 옛날부터 하고 싶었지만 이것도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속 미뤄지고 미뤄졌었죠. 뿌빼의 스타일을 좀 제대로 담은 그리고 저희 각자 개개인의 취향도 담은 우리 이상을 빠르게 만들고 싶어서 사실 욕심을 좀 부리자면 저는 우리 이상은 제가 만들고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제작, 재단 제봉까지 전부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이상을 만드는 동안에는 뿌페 일을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옷을 만들어 본 적은 있지만 옷 만드는 거는 제 적성에 좀 잘 맞지는 않는 게 제가 재봉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막 틀리고 좀 실력이 좋지가 않아서 엄청 오래 걸리는 편이라 주변 뭐 친구들, 동기들만 보더라도 제가 좀 그쪽에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려서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아쉽지만 디자인까지만 하고 제작은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수주 맡기는 거. 정신 건강에 좋죠, 아무래도.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그런 오리상을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번에 하는 거는 처음이니까 힘 빼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가볼까 합니다. 음.
디자인만 하면 안 되는 대수? 그치? 네, 제작, 보통 이제 옷 만들 때는 디자인을, 그러니까 진짜 완전 디테일한 모든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레퍼런스를 보고 그 디자인화를 그리고 디자인화에 기반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옷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패턴을 그리고 이제 패턴에 따라서 이제 가봉을 하죠. 그냥 안 쓰는 천, 광목이라고 하는데 되게 결이 안 좋은 엄청 싼 값에 파는 천, 광목이라는 천으로 가봉을 하고 그렇게 가봉한 상태에서 핏 같은 걸 보고 뭐 패턴상의 실수 같은 걸 고친 다음에 이제 원단 시장에 가서 원단을 사오고 부자재를 사오고 원단을 패턴에 맞춰서 재단을 하고 그리고 재봉하고 그리고 부자재 같은 거 붙이고 단추구멍 뚫고 단추 달고 뭐 견장 같은 게 있으면 견장 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긴 해요. 옷 만드는 게. 그래서 저도 너무 싫었고 옷 만드는 게. 뭐 뽀때 이상이라면 애정을 담아서 싫은 마음 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라는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이상 빨리 나오면 좋잖아요. 아무래도 멋있는 거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우리 이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면 저희는 브로마이드 같은 것도 내고 싶고 아크릴 스탠드 같은 것도 이것저것 많이 마련해보고 싶은데 그게 오리 이상이 아닌 경우는 약간 뭐 안 될 건 없지만 주저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만든 우리만의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걸로 하는 게 약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빠르게 우리 이상 만들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팔로우를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 네, 우리 이상 얘기를 드렸고 저는 고민 중인 게 이제 바지를 입을지 바지는 일단 바지를 무조건 입긴 입을 건데 반바지를 입을지 아니면은 뭐 긴 바지를 입을지 이런 거나 뭐 반팔을 할지 긴팔을 할지 근데 우리 상이 지금 준비한다면은 대충 시기상 여름쯤에 나올 것 같긴 하니까 반팔로 하긴 해야겠죠? 아무래도 여름에 긴팔하면 너무 힘들겠지? 동복, 하복 두 가지 예제선을 만드시죠. 그러면은 동복 만들 때쯤에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진짜 제가 제작을 전담한 그런 동복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외주막해서 만든 이상이 아니었는데도 정말 느낌 있는 현재 우리 이상. 이건 뭐 제 안목이라기보다 각자의 이상은 또 각자가 골랐어요. 물론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면서 골랐지만 제 지금 현재 이상에 대해서는 좀 썰이 있는 게 이제 정말 예쁜 거를 발견을 해서 주문을 하고 이제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 배송 대행지 같은 데에 묶여 있고 그래서 이제 유리코가 확인을 해줬는데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니까 제가 그때 봤던 이상이 주문 제작이라서 한 1월 중순? 그때 나오는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신체제 오기로면은 12월 31일이었죠. 그래서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취소하고 급하게 비슷한 디자인 중에 배송이 빨리 올 만한 것을 골랐던 거라서 사실 그 처음에 골랐던 그 이상에 비하면은 지금 이상이 조금 아쉽긴 해요. 좀 덜 귀여워요. 그래도 뭐 우리 이상 만들 때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잔뜩 넣으면 되니까 그때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겨울철에 늦어서 여름 이상 입고 출근하는 아이돌들 그쵸 이제 그런 분들이 막 롱패딩으로 입고 저희는 그때 작년에 겨울쯤에 이제 우소프페 아니면 코레아 코레다로 활동을 많이 했었으니까 우소프페야 뭐 긴팔 가쿠란이고 코레아 코레다는 약간 자유이상 같은 느낌이죠. 사실 뭐 이 ACDC 렉 이거를 코레아 코레 이상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그냥 사복이에요. 공연에서 입으려고 구매한 거긴 한데 그래도 그 기회에 그냥 사복으로 입고 있는 옷이라서 코레코레 의상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고백을 하자면은 오늘 이거 입고 나오면서 괜히 좀 신경 쓰여서 코레코레 때 무대 때 했던 모자를
챙겨 나오긴 했습니다. 그냥 괜히 막 방송할 때 쓰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근데 안 쓸 것 같아요. 안 쓸 겁니다. 귀여움을 추구했던 거야? 귀여움을 추구한 건 아니고 그냥 아무래도 뽀빼랜드 자체가 멋있고 좀 분위기 있고 호러틱한 느낌이지만 인형이잖아요. 인형들이 있는 놀이공원이잖아요. 저희 세계관 자체에 저는 귀여움이 뭐 한두 스푼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랄까. 큐티 호러? 그런 느낌 아닌가? 점점 이제 갈수록 가코이의 비중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옛날 로고, 초기 로고도 보시면은 되게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느낌이었고 물론 핏방울이 묻어있긴 했지만 그랬다 보니까 그때 오리 이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상 그렇게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는 살짝 좀 위트 있는이라고 설명하면 맞으려나요? 그런 느낌이 있는 그치만 멋있는 이상을 구매하고 싶었어요. 가쿠랑 원모타임 어렵긴 해. 야빠리 레이밍와 카와이요. 아, 쓸까요 말까요? 근데 오늘 이미 머리에 뭘 썼어가지고 아까 안찍게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미 머리에 뭘 썼기 때문에 다른 건 안 쓰는 게 좀 뭐랄까 뭐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개만 쓰는 걸로? 너무 지금 급조한 규칙 같은 거긴 합니다. 가코이 호러죠. 가코이 호러인데, 그러니까 가코이 50에 호러 50에 큐티 1, 도합 101%의 푸페랜드입니다. 물론 전부 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른 멤버들이나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는 일이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푸페랜드에는 큐티가 있다. 사실 뭐 우리 특별 것만 봐도 귀엽고, 인형사도 귀엽고, 그렇지 란체키 나 않습니까? 저세요. 같은 말 아는 데가 됐다. 코모가. 우와. 아, 이거 채팅이래. 이거를 읽어봐야겠네. 그러면 이 글씨. 잠깐만요. 안 돌아가, 화면이. 응. 란체키에 나 글씨가 안 보여. 조세요인가? 란체키를 슬슬 털 때가 되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코모한테 한 장 주고 시작을 할까요? 근데 이거 좀 부끄러워. 왜냐면 너무 얼빡이라서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좀 부끄러운데 이제 다른 분들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넣어본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코모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부끄럽긴 해요. 그래서 받고 실망하면 안 돼요. 그렇고 그리고 또 뭔 얘기하려고 했지? 그냥 요즘 근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더 없기는 해요. 저는 요즘 진짜 밖에도 안 나가고 진짜 연습이나 gem바 아니면 이런 방송 말고는 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그냥 집에 있으면은 계속 포스터 작업하거나 아니면 외주 같은 거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가사를 외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뿌빼 일만 하는 편이에요. 진짜 요즘은 아침에 이제 눈 뜨면은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이제 배송해야 될 거 뭐 남았지? 오늘까지 메일 보내야 될 거 있었나? DM 답장은 했나? 하고 이제 그러고 일어나요. 오늘 할 거 뭐 있었지? 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지금도 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이제 학기 중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뭔가 좀 할 일이 있을 때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일만 하고 일 생각만 하고 이러는 거를 스스로 보면은 되게 이렇게 과제했으면 올해에 맞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 뭐라더라? 갈구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대요. 음.
과제 같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갈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너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갈구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잘 챙기고 있어요. 지금 어제 또 잠 이제 한 8시간 잤고, 잠은 또 지금 되게 잘 자는 게 계획을 되게 잘 짜고 있어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 그럼 내일까지는 이거 해야 되고, 내일은 그럼 나갈 때 연습 끝나고 오는 길에 이걸 사야겠네. 그래야 이제 주말까지 뭐를 할 수 있겠네. 그런 식이에요. 이게 다 뭐인지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일이 되어버려서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 좋아하던 일도 전업이 되면 기쁘면서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쵸? 근데 뭐랄까, 저는 일단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제가 디자인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저에게 멤버들이 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에게 일임을 해주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포스터 같은 거나 뭐 아트워크나 이런 거를 만들어 왔을 때 애들이 그냥 예쁘다, 좋다 해주니까 저의 그런 미적인 것들이, 신비한 같은 것들이 믿고 맡겨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없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그런 디자인적인 것들에서 충돌이 있었다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진짜로 진짜로 요즘 일밖에 안 해서 취미 생활도 딱히 못 하고 있고, 저 아직까지 슬램덩크도 못 보고 스즈메의 문단속도 못 봤어요. 솔직히 슬램덩크는 너무 메이저 장르다 보니까 나중에 보더라도 상관없겠다 싶긴 한데, 스즈메의 문단속은 진짜 영화관에서 보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보러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언제더라? 그 한 번은 이제 그 아이돌 일 관련으로 미팅을 한 번 하고, 이제 그날 또 gem바가 있길래 gem바 잠깐 들러서 아이돌 친구들에게 인사 한 번 하고, 그러고 이제 집 가는 길에 지금 약간 시간 뜨는데? 지금 영화 보러 가면 혼자 슬램덩크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근처에 있는 막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다 찾아봤는데 시간대가 다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춥게 입고 나가서 그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가는 길이 엄청 춥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혼자 보는 것도 좋아하고, 딱히 그래요. 혼자 노는 거에 되게 거부감이 없는 편이라서 혼밥도 잘하고, 그래서 그때 딱 보러 갔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팝콘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그냥 혼자 다 시켜 먹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나는 슬램덩크 영화에서 못 보겠지? 계속 이런 식이면? 이미 다 내려갔을라나요? 거짓말쟁이 겜바 스포해줘. 거짓말쟁이 겜바는 사실 그날 겜바 없어요. 그날 이제 그 공연장 오시면 아무도 없을 예정입니다. 오타분들만 계실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해도 괜찮나? 그치만 이게 정말입니다. 스즈메 꼭 봐주세요. 오, 용암액 갔어요? 와, 그쵸. 저는 진짜 용암액에서 언젠가 한번 보는 게 꿈이에요. 너무 소박한 꿈인가? 근데 그니까 뭐라 하지? 듄을 진짜 용암역에서 보고 싶었는데, 듄이 한창 상영 중일 때 제가 학기 중이었고, 그때 시험 기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중요한 중간 과제 중이었나? 아무튼 그랬어서 듄을 보긴 봤는데 그냥 학교 근처 영화관에서 그냥 빠르게 공강 시간에 보고 왔었던 것 같고, 용암액에서 보려다가 계속 보려다가 이제 시간 다 지나고 내려가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용암역에서 한 번 더
듄이 다시 재개봉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 못 보고. 음, 그래서 아쉬운 게 되게 많아요. 스즈메의 문단속만큼은 영화관에서 보고 싶습니다. 레마는 팝콘, 카라멜 팝콘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카라멜만 먹고 혼자 가면은 큰 거는 다 못 먹어서 제일 작은 사이즈로 보통 해서 먹는데 그렇게 하면 또 꼭 부족해요. 그래서 약간 그때그때 다른 간식 하나 더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콜라는 안 먹어요. 탄산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메가박스에 있는 쉐이크 같은 거 있거든요. 좀 오레오 쉐이크, 우유 쉐이크, 바닐라 같은 거. 그거 하나랑 카라멜 팝콘이랑 이제 다른 주전부리 같은 거 하나 해서 이제 보고 오는 편이에요. 나는 영화 볼 때 뭐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오타 중에 아무나 무대 올리자. 저는 환영합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음, 뭔가 영화 보고 싶다 느낌일 때 여건이 안 되는 래머님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좀 여유 있을 시간에는 상영 중인 영화가 재밌는 게 없고. 그리고 요즘 영화가 티켓도 비싸기도 하고. 목소리가 진짜 차분하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너무 저번 주 방송은 사실 좀 모니터링 같은 거 하려고 봤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포스터 만들면서 옆에다가 틀어놓고 이제 작업하면서 듣고 가끔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주접을 옆에 옷이 있다고 지금 너무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못 봤어요. 심지어 내가 보다가 껐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방송으로 생긴 그런 모습들은 보여드리지 않고자 더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자 마음을 세게 먹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아, 맞아요. 프리오 쉐이크. 그거 되게 좋아요. 메가박스에 있는 거. 음. 장르는 정말 오타가 무대를 할 뻔했어요. 언제? 뭐지? 작년이면은 그래도 나 이제 활동 중일 때 아닌가? 언제 얘기일까? 음. 아, 맞아. 그래서 근황 토크에서 좀 연결을 하자면 리믹스 때도 이제 어 저번에 한 게 언제였지? 2월이었나요? 리믹스 때 볼륨 2가 2월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원래는 사실 리믹스 때를 열 때만 해도 그냥 정말 어쩌다 보니까 연 거였고 이거를 볼륨 2까지 할 줄 몰랐고 볼륨 2를 또 하고 나니까 이거 정기적으로 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주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정말 한 달에 한 번 여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 리믹스 때 볼륨 1과 볼륨 2 차이에도 그 사이에도 한 달인가 사실 격월이었죠. 1, 2는. 그리고 지금도 3월 지나고 4월 중에 못 열 것 같아요. 4월 중에 좀 에바일 것 같아서 5월 초 중에 열까 생각 중이고요. 진짜 해보니까 gem바를 정기적으로 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포스터를 제가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엄청 그 완성도를 중시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좀 쓸데없이 막 신경 안 써야 될 것까지 막 신경 써가지고 막 건들고 막 그 자간 맞추고 뭐 간격 맞추고 색감 되게 미세하게 조정하고 이런 거 다 해보면서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여는 게 힘든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서 5월에 5월에 초에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믹스 테를 또 열면은 보고 싶으신 조합 같은 게 있으실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은 다른 유닛들이 있겠지만 완전 새로운 유닛 있으면 또 좋으니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와 누구랑 하는 무대 하는 걸 보고 싶어요. 막 이런 것들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에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음. 레마마루 레마 주나요? 근데 저는 리믹스 때는 이게
제가 그 그러니까 출연진으로서 공연을 하면은 그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당장은 힘들 것 같긴 해요. 제가 리미스테리 할 때 출연진으로 나가는 게 아무래도 홀 관리라든가 입장 같은 거나 그 출연진분들께 전달 사항이 있을 때도 제가 다녀야 되는 거니까. 음. 와루 율코요. 사심 조합. 그럼 와루 율코로 가코이 아니면은 왕도 전파? 저는 와루 율코라는 조합이면은 왕도가 보고 싶습니다. 라쿠 율코 미래에마이. 미래에밍 다시 보기. 아, 미래에마이도 좋긴 하죠. 아, 근데 레마가 진짜 출연진으로 나오면 너무 힘들어져. 나는 진짜 다 너무 사실 레마와루도 그때 저 생탄 때 레마와루 히마리 유닛 때 되게 재밌긴 했어요. 와루님이 춤 같은 것도 엄청 금방금방 따주시고 배울 점도 되게 많고 그래서 유닛 하면서 배울 게 정말 많았던 분들이었어서 와루님과도 또 조만간 하고 싶고 미래밍도 되게 좋았던 게 제가 그 약간 좋아하는 게 되게 잘 맞고 춤선 같은 거 춤선이라고 뭐라고 하지? 그 약간 좋아하는 춤 느낌 같은 것도 엄청 가깝다 보니까 미래밍으로 가코이를 또 하고 싶긴 하네요. 그날은 대리 세우자고. 레네마이 해줘. 레네마이. 근데 너무 지금 너무 제가 들어간 유닛만 말씀해 주시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뭐랄까 저한테는 아카네 유나가 되게 신선했어요. 그 나이츠라고 있나요? 나이츠? 나이트? 음. 아카네는 이제 왕도 아이돌이고 유나는 데스데이트인데 이게 둘이 모여가지고 가코이를 할 때 되게 그 시너지가 좋고 멋있고 너무 잘 어울리고 그래서 아카네 유나 같은 신선하고 재밌는 유닛이 어디 또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아, 리믹스테에서 저도 뭐 뭔가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은 리믹스테는 그래도 뭔가 뭐랄까 제공자? 제공하는? 도와드리는 느낌으로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멀티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이제 주체 gem받으면서 공연도 하면서 하는 게뭐 생탄 같은 경우는 다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음 모르겠네요. 좀 더 구르면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어렵겠다. 색깔별로 아이돌 묘사 유닛 이것도 재밌겠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되게 그 색깔 조합으로 생각하면은 재밌는 유닛 조합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다. 해서 올해 의상을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디자인은 이제 원래 이것도 디자인을 제가 모든 멤버를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음. 음. 맨 처음에 이제 언제더라? 작년에 가을이었나? 작년 10월? 9월? 그쯤에 이제 우리 오리이상 하자 하고 그날 카페에서 다 같이 얘기하면서 바로 유리코 오리이상을 뚝딱 하나 그렸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코가 그거 보고 이거 지금 보니까 약간 그 더 바꾸고 싶은 게 많다 해서 새로 그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 해서 새로 또 그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할 때부터 새로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작년에 처음 오리 이상 얘기를 할 때와 다르게 엄청 바쁜 일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돼버렸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멤버들의 거를 다 디자인해주는 게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리 이상을 디자인하는 것도 그냥 그러니까 제 거는 제가 하되 이제 유리코랑 신화 거는 이제 다른 분의 도움을 빌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유리코랑 신화 이상도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 그런 디테일한 거 봐주고 그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근황 얘기라고는 했지만 그냥 그거예요. 어머. 사실 근황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바빠서 트위터를 못하는 것에 대한
사죄이자 변명입니다. 그렇습니다. gem바 후기만큼은 좀 성실하게 올리는 사람이고 싶었는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진짜로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 한탄까지는 아닌데 한탄이라면 또 한탄인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뭐 공연 같은 거 보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물론 뭐 라이브 아이돌 공연뿐만 아니라 인디 밴드라든가 뭐 힙합이나 그런 것도 공연 보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밴드 공연을 못 본 지도 반년이 넘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밴드 공연을 보러 간 게 작년 여름 이디어츠 공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인디밴드의 신곡이 새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신곡 그냥 나온 거를 유튜브로 대충 노래 틀면서 하다가 그래서 막 알게 되고 그때 티켓 하고 있었나? 아무튼 음. 그래서 예전에 좋아하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있고 또 뭐였지? 옛날에 하던 취미 생활이 맞아. 춤도 옛날에는 이제 그 스쿨이나 워크숍이라는 명칭으로 보통 부르는데 그렇게 배우러 다니는 거 학원 같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댄서들끼리 모여서 서로 알려주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작년엔 좀 다녔는데 올해 들어서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분들이 새학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제가 춤추는 걸 처음 시작했던 그 동아리에서도 이제 댄스 스쿨들이 슬슬 열리기 시작을 해서 다시 들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시간이 나야 가능하겠지만. 맞아. 그것도 있어요. 사실, 대학생 댄서 대상으로 엄청 큰 행사가 하나 있거든요. 뭐,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학생 댄서들이라면은 그 행사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각 대학교에서 애들이 다 모여서, 뭐, 락킹 추는 친구들은 락킹으로 이제 뭐, 어느 대학교에서 오고, 어느 대학교에서 오고 해서 그 한 팀을 만들고, 락킹 추는 친구들 팀 있고, 뭐, 힙합 추는 친구들 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대형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한 번도 참여를 못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한다는 거예요, 또. 근데 이번에 엄청 삘이 와서 올해만큼은 해야겠다. 올해 못하면 난 진짜 어디 가서 대학생 댄서라고 얘기 못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마침 보니까 그거 투표를 봤는데, 그 장르 투표를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투표가 높길래, 투표 수가 높다는 거는 그 장르로 채택될 확률이 높다는 거니까 바로 참여하겠다. 투표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장르가 됐어요. 채택이. 그래서 단톡방까지 들어가서 이제 준비합시다. 연습 시간 잡읍시다. 하는데 그 연습 시간 잡힌 게 뿌빼 연습 시간인 거예요. 뿌빼 연습 시간이랑 확실하게 겹치는 날이길래 그래서 저 그날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목요일 저녁은 어떠시냐? 라고 하는데 목요일은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러면은 저는 참여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년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다음 학기도 있긴 한데 다음 학기에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팀이 그 채택이 될지는 모르니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싶긴 한데 그래도 아쉽긴 했어요. 투정입니다. 해서 5월에 오프회 계획 있니? 이런 거를 오프회도 생각하고 있긴 하는데 일단은 그거 춤프회 열 거예요, 저. 이건 몇 번 얘기했는데 오리곡이 나왔으니까 오리곡 안무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여러분 모두 후리코피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취지에 제가 춤을 알려드리는 그런 오프회를 기획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사정상 살짝 미뤄질 것 같고 잘하면은 그리고 오리곡 춤이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수정이 된다면 수정 작업 거친 다음에 춤프회를 열 수 있겠죠? 근데 하긴 할 거예요, 무조건. 나중에 하더라도.
뭘 하건 일요일로 해주세요. 아, 못됐다. 그래서 저 이번에 오리곡을 안무를 짜면서 그 춤 난이도를 되게 쉽게 짠 편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춤 못 추는 분들도 금방금방 따라하실 수 있게, 물론 뭐 춤푸회를 막 의도하고 짠 건 아니지만은, 그냥 뭐 다행히 좀 쉽게 짜여진 춤이니까, 춤을 잘 못 추신다거나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과를 이루고 가실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춤포에 오신다면. 음. 해서 춤포의 마네주 세이비어 중에 무슨 곡인가요? 세이비어는 사실 춤이 별게 없어서 좀 너무 별게 없는 게 그 빰빰빰빰빰빰 아 이거 아닌데 잠깐 뭐였지? 세이비어 춤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아 이거 맞지 이거 해가지고 응 맞나? 이거였나? 아무튼 세이비어보다는 마네주가 뭔가 좀 더 배울 맛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알려드린다면은 사비 부분을 알려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마네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게스트도 기대되네요. 게스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서 또 뭔 얘기할라 했지? 아 맞다 그냥 그래도 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춤은 더 추러 다니고 싶긴 해요. 이제 뭐 공연도 많이 못 보러 다니고 영화도 못 보고 뭐 또 뭐 좋아했지? 원래 옷 사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옷도 엄청 쇼핑도 자주 가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또 옷을 밖에서 산 적이 한 번? 그것도 그냥 연습 끝나고 집 오는 길에? 아, 연습이 아니라 gem바 끝나고 집 오는 길이었다. 그때 이제 샀고 다른 거는 다 그냥 인터넷 쇼핑으로 산 것 같아요. 올해 쇼핑도 못했어. 아무튼 그래 그래서 취미 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지만 춤은 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열리는 동아리 그 댄스 스쿨들 중에 시간이 맞는 거를 찾아서 들을까 해요. 물론 이게 장르별로 열리는 거라 뭐 힙합이나 팝핀이나 비보이, 왁킹, 락킹 뭐 이렇게 열리는 편인데 제가 그렇게 장르를 결정은 못할 것 같고 그냥 뭐랄까 비는 시간에 끼워 맞추어지는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춤을 추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너무 그 스트릿 댄스를 안 춘 지 오래돼서 몸이 많이 굳었어요. 음, 그래서 이따 2분 남았네요. 1부 방송이 2분 뒤에 5분 쉬고 올 거고요. 이따가 2부에서 진행할 얘기는 사실 춤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2부에서는 이제 제가 춤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왜 좋아하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고 춤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스트릿 댄스라는 것에 대한 정보 전달 그런 것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냥 네, 풋베랜드의 레이마입니다. 이 방송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패션 얘기 했던 것처럼. 음. 춤을 되게 좋아하긴 하니까. 옷도 되게 좋아하고. 그 옛날에 저희 뿌페 데뷔 100일 기념이었나? 그때 썼던 뭐 내가 쓰는 프로필? 거기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거 항목에 춤과 옷과 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인디밴드와 독립영화와 독립영화도 되게 좋아하는데 독립영화관도 작년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아닌가 한 번 갔나? 독립영화관을 작년에 한 봄쯤에 한 번 가고 그 이후로 못 갔고 음, 그러니까 좀 예술촌 같은 그런 살짝 겉멋이 있기는 해요. 제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독립영화관을 찾아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그런 재밌는 곳들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남은 이야기들은 이제 2부에서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댓글로 질문 주신 것들도 2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5분 뒤에 만납시다. 안녕. 응? 어,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5분 쉬고 돌아오는 이 타이밍이 되게 좀 어색해요, 괜히. 쓸데없이 어색합니다. 그리고 모자를 써봤어요. 코레코레 모자지요? 이거는 사실 제가 방금 5분 쉬고 오는 사이에 머리에 뿔이 자라서 그 뿔을 가리려고 이렇게 쓴 모자입니다. 사실 뭐 악마였다는 그런 컨셉이고요. 갑자기 생긴 컨셉이니까 이제 내일쯤에 잊어버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되게 뭔가 뿔이 이상하네, 모양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잠깐 쓰려고 한 거예요. 계속 쓰고 진행을 할 건 아닙니다.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모자를 되게 좋아하니까 모자를 통해서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모자 좋아하는 아이돌 하면 레이마이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래서 뭔 얘기 하려 했더라? 아, 아까 그 1부 때 질문하신 거. 이 방송을 레마가 시작하려고 한 거야? 아니면 제가 들어왔는데 좋다 싶은 거야? 이거는 그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도 근데 이런 컨텐츠를 예전부터 해보고 싶어서 감사히 이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쪽인가? 아, 고노 방금이야 고란노 스폰사노 데 교대 오크리시마스입니다. IMU입니다. 자, 거짓말 치지 마. 사막여우 귀 가리라 한 거잖아. 사막여우 귀가 있기는 해요. 잠깐만. 사막여우 귀가 오늘 있는데 다들 10초만 눈 감아, 3초만 눈 감아주세요. 3, 2, 1.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방송하면서 쓰려고. 제가 제 손으로 가지고 왔다는 게 좀 부끄러운 그거긴 한데, 그렇고요. 그래서 그 원래는 방송을 할 때 내내 쓰고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했지만, 그거는 좀 에바인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잠깐 쓰고 말 거고요.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여우짱 귀엽다 진짜. 네. 나나쿠님이 아니, 그럼 나쿠니 이거 줘야겠다. 나쿠니에게 이거를 주면서, 뭐라고 한 거지, 근데? 이것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이나? 시간은 다시 움직여라, 푸프랜드.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다행입니다. 깜짝 놀랐네. 갑자기 방송이 종료되었다고 뜨길래, 이게 뭐지? 이거 괜찮나? 하고 있었어요. 와.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 화면이랑 여기 태블릿에서는 또 방송이 멈춰 있는 걸로 뜨네요. 잠시만요. 다시 들어가면 되나? 된다. 이거를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방송이라는 건 참.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다시 건너가기 위해서 저희 이거 실물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 자잘하게 가져온 게 많죠? 모자랑 사막여우귀랑 앨범이랑. 그래서 이 앨범도 디자인을 제가 했는데 이거는 엄청 만족스럽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사실 아이돌 활동하면서 디자인한 것들 중에 엄청 100% 마음에 든다 싶은 거는 많지는 않은데 그냥 이거는 되게 잘 뽑힌 것 같아서 만족도가 한 우와. 98%는 됩니다. 뒷면에 이제 이름이랑 참여해주신 분들 이제 다 적혀 있고요. 하고 내부가 이렇게 CD가 있는데 CD가 약간 좀 프린팅이 좀 푸르스름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디지털 프린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던 것 같고 여기 가사집이 있습니다. 가사집 뒷면에는 저희 세계관을 좀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사집을 했는데 가사집에 조금 디자인을 신경 쓰긴 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 가사, 글자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그래도 느낌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디자인을 조금 신경을 써봤습니다. 실물로 보시면은 되게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입장 에세이는 수록되지 않은 건가요? 입장 에세이는 이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에세이가 오히려미 전에 이제 외주로 맡겨가지고 받았던 곡인데 그 작곡가분과 연락하기가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수록하지 말자라고 정했어요. 물론 연락을 하자면은 할 방법은 있지만 그때는 저희가 연락한 작곡가분이 아니라 그때 프로듀서였던 링링이가 연락을 진행했던 작곡가분이셨기 때문에 좀 번거롭겠다 싶어서 그냥 안 했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 에세이를 내게 된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또 앨범을 낼 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앨범 이번에 4월 2일 일요일에 받아가실 분들은 그날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전 같은 것도 같이 포장해서 드릴 거고요. 해서 다시 좀 본 주제로 돌아와 볼까요? 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가 일단 스트릿 댄스를 좋아하고 춰왔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어릴 적에는 춤을 출 줄은 몰랐어요. 이제 상상도 못했어요. 한 중학생, 고등학생 때. 물론 푸페랜드 사람이지만 중고등학교는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춤 엄청 몸치였고 춤 같은 거를 그냥 뭐 학급에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춤 비스무리한 거 안무 같은 걸 할 때도 잘 못하는 편이었어서 나는 춤 같은 거 출 일 없겠구나. 춤에 재능 없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릴 어쩌다 적 보니까 레마의 이제 꿈은 무엇이었나요? 대학교에 가서 힙합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랩하려고 들어갔던 거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뭔가 돈에 잠깐만요. 어릴 적 레마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어릴 적 레마의 꿈? 소설 작가였습니다. 소설가. 소설가라는 꿈을 되게 오래 꿨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또래보다 좀 명확한 꿈을 빠르게 정한 편이었고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진짜 그런 글쓰기 좀 시에서 운영하는 좀 진짜 제대로 된 교육기관 같은 데 가서 글쓰기를 한 적도 있고 근데 결국 재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대학에 가서 생각을 해보자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대학에 가서 이제 랩을 하려고 그때 한창 좀 랩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기라서 랩을 하려고 힙합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 힙합 동아리가 랩만 하는 게 아니라 춤도 같이 추는 그러니까 음악팀이 있고 댄스팀이 있는 동아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아리 차원에서 공연 같은 걸 할 때도 뭐 랩 공연 한 곡, 막 그 다음 곡은 막 댄스팀 나오고 그 다음 곡 막 R&B 막 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다른 댄스팀 분들이 계속 춤추고 하는 거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 이상하게 음악팀 사람들보다 댄스팀 사람들이랑 더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댄스팀 언니들이 뭐 너도 한번 춤 춰봐라 이런 거 있다 한번 해보는 거 어떻냐 해서 한두 번 그 언니들이랑 소코를 같이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춤을 추게 되어버린 힙합의 사요소. 힙합의 사요소가 그거죠. 그 스트릿 댄스, 랩, DJ, 그래피티. 이거 맞죠? 왜냐면 이걸 제가 왜 알고 있냐면은 그 좀 뭔가 좋아하게 되면 이름부터 파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어릴 적에는. 한창 좀 이론을 알면 좀 그럴싸해 보이니까 이름부터 알고 약간 시작을 하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튼 해서 맞아. 근데 그 힙합 동아리에 그래피티도 잠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피티를 하려는 사람들이 살짝 모였다가 흐지부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디제잉은 따로 없었어요. 근데 하는 친구들이 또 매년 한두 명씩은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보면 다 있긴 있네?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동아리 특성상 댄스를 쉽게 접하게 돼서 스트릿 댄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그때는 그냥 뭐랄까, 춤을 추기는 추는데 랩할 때 그 제스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랩을 하는 것보다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랩을 하는 게 훨씬 더 멋있고 그 장악력도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도움을 받으려고 춤을 시작한 게 좀 컸거든요. 그냥 랩 잘하려고, 랩 더 멋있게 하려고, 공연 잘하려고 춤 배운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운 춤은 뭐 당연한 말이지만 힙합 댄스, 그 뉴스쿨 힙합 댄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락킹이란 장르에도 흥미가 생겨서 락킹을 배우고, 그리고 작년 초쯤에 왁킹을 살짝 또 배워보고,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스트릿 댄스 장르 같은 얘기도 살짝 해볼까 해요. 그 스트릿 댄스를 최근에 그런 뭐 스우파나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뭐 전보다 많이 접해져가지고 아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딱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들은 그 스트릿 댄스 관련 지식들은 나 그냥 춤추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얘들아 이 춤은 이런 요래가 있고 이렇게 하는 춤이야 라고 그냥 한두 번 들은 게 다긴 해서, 그리고 제 기억이 정확할지도 모르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댄스 대회 나가본 적이 있는지? 대회? 그 배틀에 나가본 적은 있어요. 근데 엄청 공식 그런 저지나 DJ가 있는 배틀은 아니었고 동아리 내에서 진행하는 배틀이었죠. 되게 간이 배틀?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다 같이 놀자. 우리끼리 그냥 프리스타일로 좀 해보자. 놀아보자.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한 번 나가고 깨달은 게 나는 배틀러는 아니구나. 나는 배틀에는 감각이 없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뭐 댄스 배틀에 대한 로망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도 그래도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배틀 그거는 사실 스트릿 댄스라는 그런 문화 자체의 꽃이 배틀이기는 해요. 배틀을 안 하면은 좀 댄스 취급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고, 뭐 물론 그게 메이저 여론은 아니지만 그냥 추는 거랑 배틀이랑은 무슨 차이인가요? 그냥 추는 거는 그냥 춘다는 게 의미가 여기서 좀 애매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이때 공연할 때처럼 안무, 정해져 있는 안무가 있고, 그렇게 추는 거는 이제 퍼포먼스죠. 음, 무대에 올리는 공연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안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일 때는 그게 혼자 하는 그냥 프리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프리스타일로 배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위너가 정해져 있고, 토너먼트식으로 이제 우승자가 가려지는 식인 거죠. 배틀도 되게 종류가 많은 게 1대1 배틀도 있고 팀을 이뤄서 하기도 하는데 팀에서 멤버가 많아지면 4명까지도 가요. 근데 이 4명이 서로 알던 사이이기도 하고 큰 대형 배틀일 때 완전 모르는 사람끼리 팀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4명이서 같이 한 팀이 돼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큰 배틀인 경우에는 쉬는 시간 같은 것도 주는데 그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생판 처음 보는 그 4명이서 모여서 그 짧은 퍼포먼스를 짜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걸 왜 짜냐면은 그냥 냅다 배틀할 때 노래가 나올 때 프리스타일 하려고 나가가지고 프리스타일만 하는 것보다 노래가 나왔어. 우리 팀 차례가 왔어요. 그때 우리 팀 4명이 다 같이 갑자기 동작 서로 안무가 딱딱 맞는 동작을 한 5초만이라도 해. 5초만이라도 한 다음에 이제 한 명이 딱 프리스타일하고 앞으로 나가요. 그렇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런 압도감의 차이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아요. 루틴이라고 합니다. 루틴을 정하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댄스 배틀 같은 거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팀 배틀일 때 한 뭐 2명이서 배틀할 때 이제 노래가 나오고 누가 먼저 성공할지 정해지고 성공하는 팀이 막 준비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이제 둘이 같이 맞춘 안무를
해서 나올 때 막 그 DJ석, MC석에서 막 오 루틴 이런 식으로 막 호응을 넣기도 해요. 루틴이 되게 잘 짜여진 루틴이거나 아니면 루틴을 짤 만한 시간이 없었는데 루틴을 짰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니까 이제 객석이 호응도 좋은 편이죠. 승패는 그냥 전적인 심판의 판정인가요? 그런 편이에요. 저지는 되게 한 보통 한 4명, 5명은 있고 이제 양쪽에 그런 지금 춤이 다 끝나고 나면은 MC가 저지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지들이 이제 승자인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나는 이쪽에 잘 춘 것 같다라고 하면 이쪽 가리키고 그렇게 해서 리매치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저는 많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부러 저지수를 홀수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냥 사실 근데 그 보면은 저 팀이 이기겠다 싶은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많아요. 관객이 호응이 얼만큼 더 많은지 그것도 있고 정말 위트 있는 예를 들어 뭐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데 그 드럼 비트 위에 피아노 반주 같은 게 얹힌 노래인데 드럼에만 퉁퉁퉁 치는 거랑 퉁퉁 하다 갑자기 피아노가 띠리링 나오는데 그 띠리링에 맞춰가지고 뭔가 동작을 확실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음악과 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때 객석에서 환호성이 엄청나요. 하면서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터지는 포인트가 많으면 이제 우승했다고 보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저지가 마음에 안 들면 배틀 걸고 해서 체이프님이 되게 이쪽 파 많이 하신다. 저는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배틀은 실제로 본 거는 한 2번? 3번? 정말 크게 하는 배틀을 한번 본 적이 있고 그때 이제 유명한 댄서분들 나와가지고 그때 그분을 봤었죠 아마? 저지로 나오셨는데 오천이라고 있거든요. 힙합 댄서이신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지로 나온 거 보고 와 저분이 오천님이냐 우와 대박 하면서 이제 그 저지분들이 보통 배틀이 끝나고 저지 쇼라고 각자 또 춤도 한 번씩 추세요. 그때 오천님 퍼포먼스를 보고 와 진짜 너무너무 잘 춘다 진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일단 배틀러는 아니기 때문에 배틀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퍼포먼스를 저는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그냥 그 안무, 공연을 준비를 해서 다 같이 공연 한번 무대하고 내려오는 거. 그거를 더 좋아해서 저희 동아리에서 보통 하는 활동도 그런 거였고 뭐 축제라든가 전교공연 같은 게 있을 때 그때 한 팀 준비해서 뭐 길면은 뭐 한 달 넘게 짧으면은 뭐 3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 무대 한 번 하고 내려오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게 힙합이었고 근데 힙합은 배우기만 했고 그걸로 무대를 올라간 적은 있구나. 처음으로 무대를 해본 게 힙합이었네요. 그때 이제 힙합도 올드스쿨, 뉴스쿨이라고 나뉘어요. 이거는 좀 스트릿 댄스 전반적인 판 자체로 봤을 때 올드 장르가 있고 뉴 장르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오래된 장르들, 역사가 깊은 장르와 비교적 짧은 장르들. 90년대 이후였나? 그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드한 장르인 것들이 그 락킹, 왁킹, 팝핀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뉴인 장르인 게 뭐가 됐지? 하우스랑 크럼프 그리고 보깅 이렇게 있고 힙합은 사실 올드스쿨 힙합도 있고 뉴스쿨 힙합도 있고 해서 양쪽에 다 걸쳐 있는 편이라고 보는데 힙합을 아예 뉴스쿨 장르라고 보기도 힙합은 뉴 장르다. 올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개개인의 그런 판단인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와킹, 락킹, 팝핀, 크럼프 하우스, 보깅 이렇게 갈리고 힙합은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힙합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관심 가진 게 락킹이었어요. 힙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좀 막 힙스러운 그런 춤들이고 락킹이라는 거는 이 락킹에서의 락이 잠그다라는 뜻의 그 락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이름이냐면은
이 락킹이라는 장르의 유래가 그 춤추다가 딱 중간 딱 멈췄대. 막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막 춤추다가 탁 하고 넘어졌는데 그게 뭔가 동작을 잠근 듯이 하는 그런 자세가 나와서 근데 저 동작 되게 멋있는 거야. 그렇게 막 했는데. 그래서 저걸로 이제 추면 멋있겠다 해서 장르가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서 락킹 동작을 보시면은 뭐 하다가 딱 멈춰요. 하다가 딱 멈춰요. 하다가 딱 잡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재밌었던 게 저는 왠진 잘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락킹하는 사람들은 다들 웃으면서 좀 밝게 귀엽게 좀 모해한 느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춤 자체도 엄청 펑키한 음악에 신나게 밝게 추는 그런 거였고 막 의상 같은 것도 빵모자에 멜빵 같은 거 입고 귀여운 셔츠 입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장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락킹을 추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보긴 어렵고 락킹을 멋있고 진짜 막 진짜 깐진하게 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맨 처음 제가 접힌 락킹은 엄청 귀엽고 밝고 맑은 느낌이었어서 저거 하고 싶다 하는 느낌 많이 들었었어요. 해서 그냥 웃으면 약간 좀 코믹한 느낌으로 웃으면서 신나게 탁 추는 느낌입니다. 그걸 했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왁킹. 왁킹은 사실 락킹이랑 구분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락킹에도 팔을 돌리는 동작이 있고 왁킹에도 팔을 돌리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락킹은 약간 귀를 중심으로 돌린다? 머리쯤에서만 움직이는 느낌이면은 왁킹은 팔을 다 씁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그냥 다 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왁킹은 이렇게 좀 귀엽게 간다면 왁킹은 제대로 하면은 되게 우아하고 좀 멋있는 느낌으로 추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왁킹이라는 장르에 되게 좀 겁이 났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좀 키도 작고 막 음, 왁킹이라는 장르가 가진 느낌이 살짝 어른스럽고 섹시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저한테는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치만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꽤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춤도 나 뭐 춰볼 수 있구나. 나 이런 춤도 그래도 출 수 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음.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외국 댄스 대회 출연한 한국팀 영상들 같은 거 많이 봤어? 뭐 보긴 봤는데 많이 보는 편은 또 아닌 것 같기는 하네, 이거는. 그냥 친구들이 보여주거나 할 때 옛날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최근 근 반년간 취미생활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대학 친구도 못 만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진짜 근 반년 있었던 대부분의 만남이 다 아이돌 활동을 알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라든가 아이돌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계좌분들과의 미팅 같은 거라든가 다 그런 식이었어서 대학 친구를 안 만난 지가 진짜 오래된데 걔네를 만나야 이제 춤 얘기도 하고 같이 스트릿 댄스 배틀 영상 같은 것도 보고 하는 건데 그거 말고는 그냥 뭐 누구 결혼하신다고 해가지고 청첩장 받으러 가는 거 그 정도? 이렇게 많으니까 정말 친구 없어 보이네요. 근데 뭐 그 친구들도 다들 뭐 서로 아니까 각자의 삶이 바빠가지고 못 만나고 있다는 거를. 아무튼 얘기가 조금 돌아갔고 음, 해서 왁킹을 배운 다음에 이제 팝핀을 배우고 싶었어요. 팝핀 되게 이거는 많이 아시죠? 좀 팝핀 현준이라는 댄서도 유명하고 하니까. 근데 팝핀은 진짜 배웠다고 하기도 민망한 게 그 이게 순간적으로 몸에 팔 같은 데가 순간적으로 몸의 근육에 힘을 주고 탁 푸는 거가 그 기본기예요. 그래서 그게 순간 탁 터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름은 팝핀인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배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팔, 이쪽 팔 이거 배우고 말았어요. 그 수업 자체는 이틀인가 나가긴 했는데 이거를 좀 익숙해지게 하는 것까지 좀 오래 걸렸고 그 제가 살짝 진도가 느렸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리 팝도 하고 뭐 다른 부분 팝도 들어가는데 저는 계속 팔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잘 못해요 심지어.
근데 또 기본적인 근육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요즘 근육이 또 많이 빠져서 더 잘 안 되네요. 아무튼 팝핀도 살짝 찍먹을 했었다. 그리고 제가 안 해본 장르가 이제, 하우스 얘기 안 했구나. 하우스 잠깐 하긴 했어요. 하우스는 진짜 그, 아까 스쿨이나 워크숍 같은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쿨은 이제 뭐 매주 열리는, 그러니까 학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워크숍은 내가 이제 춤 하나 알려주겠다. 하루만 시간 내라. 하고 이제 좀 잘 추는 친구가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건너 건너 아시는 분이 하우스라는 장르의 워크숍을 여신다길래, 근데 이제 안 해본 사람도 할 수 있게 완전 베이직 루틴으로 준비를 하셨다길래, 그러면은 저걸로 한번 하우스를 한번 찍먹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우스 워크숍을 한번 갔었죠. 하우스는 이름이 그 집이라는 뜻의 그 하우스가 맞아요. 왜 이름이 그런 식이냐면은 이게 유래가 그 하우스 파티, 그 외국인들이 이제 집에서 파티하는 거 하우스 파티를 할 때 보통 보면은 손에 음료를 잡고 있잖아요. 그 잔을 쥐고 있으니까 춤을 추고 싶은데 다리밖에 못 움직이는 거야. 손이 다 이렇게 음료 다 있으니까. 그래서 다리 위주로, 스텝 위주로 추는 춤으로 시작을 한 게 하우스라는 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리만 엄청 현란하고 상체는 그냥 거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했는데 그냥 하루 하고 말았다 보니까 딱히 엄청 크게 배운 건 없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살짝 흉내만 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장르가 이제 올드 스쿨 중에서는 잠깐만. 올드 스쿨 중에 비보잉을 안 해봤고 뉴스쿨 중에는 크럼프를 안 해봤지요. 비보잉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브레이크 댄스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그 음악에 나오는 잠깐 그 반주만가 간주라고 하면 되겠다. 그 브레이크 타임에 추는 춤이라서 브레이킹 댄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킹 댄스는 안 배워봤는데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기만 하고 그냥 좀 막 스텝을 막 이렇게 막 밟더라. 그것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비보잉은 그러니까 춤이 아니라 묘기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보잉,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막 춤이 아니라 묘기 아니야 이런 얘기 해도 약간 공감을 하더라고요.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만큼 보는 맛이 있는 장르라는 뜻이죠. 그리고 크럼프. 레마 크럼프 보고 싶어요? 저도 크럼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크럼프 진짜 멋있는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럼프는 사실 스트릿 댄스의 주된 장르로 인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장르와 비장르의 차이가 엄청 막 경계가 확실하고 그런 건 아닌데 좀 체계가 안 잡혀 있다. 왜냐면은 막 이러는 것밖에 안 해. 이게 어떻게 춤이냐? 그런 시선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라고 하지? 정식적인 스트릿 댄스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장르라고 얘기를 다들 많이 하고요. 다른 건 뭐가 있지? 보깅. 보깅은 그 패션 잡지 중에 보그 다들 아시죠? 보그에 나오는 자세를 따라한 춤이에요. 뭐 약간 패션 잡지 모델들 보면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동작들을 하나하나 이어서 춤으로 만든 거죠. 약간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되게 진짜 우아하고 이제 런웨이 같은 곳 위에서 실제로 보그 댄서들은 배틀을 해요. 그래서 보그잉이라는 장르는 다른 스트릿 댄스들이랑 약간 좀 결이 다른 게 그 다른 장르들은 그 배틀을 하는데 보깅이라는 장르는 그 블룸인가 볼룸인가 하는 그쪽만의 어떤 배틀 형식이 따로 있어요. 약간 진짜 런웨이 같은 식으로 말은 해놓고 거기서 이제 어필을 하는 춤을 추는 것들이죠. 음. 해서 보깅도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사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진입장벽이 있는 춤이기도 해요. 남들이 보기엔 살짝 뭐랄까 이게 저게 춤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장르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물론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극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는.
그치만 좀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인식이 바뀌었었고. 그래서 그 외에 좀 다른 장르들? 장르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장르가 아닌 것들은 어떤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기에는 약간 그 동작의 가지수라든가 그게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역사가 짧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터팅, 그 손이나 이제 몸을 이용해가지고 연결, 흐름을 표현을 하는 게 이것도 이제 장르라고는 얘기하기 힘들죠. 이거는 이제 장르로 인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커넥팅이라는 장르도 있어. 아, 장르가 아닌 자꾸 장르라고 하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 여러 명이서 서로 연결되듯이 춤을 추는 거, 그 사람 간의 흐름 같은 거를 보여주는 춤? 이게 커넥팅이라고 또 있다고 알고 있고, 다른 게 좀 더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 음, 탱고? 탱고라는 거는 사실 이제 스트릿 댄스에는 속하지가 않아요. 스트릿 댄스의 정의부터가 애초에 그런 대중, 뭐라고 하지? 그런 정식 무용에서 비롯되지 않은 진짜 길에서 발생한 클럽이라든가 뭐 파티라든가 진짜 길바닥 같은 데서 발생한 그런 춤들인 거니까 그런 뭐라고 하지? 전통 무용까지 아니고 정식 무용?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정통?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네, 그런 뿌리에서 시작하지 않은 것들을 스트릿 댄스라고 부르는 거라서 탱고는 사실 그거잖아. 그 뭐라 하지? 어떤 나라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그러니까 전통 무용이잖아요. 탱고도. 그래서 스트릿 댄스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아크로바틱이라는 근데 춤도 있는 걸로 알고는 해요. 동작들이 아크로바틱하다 그런 의미인 거는 알지만서도, 스터디나 멤피스 주킨 이런 거는 관심 없으신가요?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그 스트릿 댄스를 좋아하고 추기는 하지만 정말 정말 진짜 댄서들만큼 그 열심히 완전 뛰어들어가지고 배운 적은 없는 사람이라서 계속 취미생활이었고 그냥 안 바쁠 때 가서 퍼포먼스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러 가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편입니다. 아쉽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뭐 배틀도 사실 제가 배틀이 그러니까 좀 안 맞았다라고 얘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사실 실력만 받쳐준다면은 배틀이 뭐 맞든 맞지 않든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춤을 엄청 잘 췄다면은 배틀러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못해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뭐 돌고 돌아 아까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그냥 이번 학기에는 물론 학교 안 다니고 있지만 이번 학기에는 춤을 좀 추고 싶긴 해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계속 추던 춤만 추는 것도 아쉽긴 하고 뭐 신곡을 나가더라도 그래도 저희끼리 이제 연습하면 추는 거랑 이제 다 같이 다른 데서 배우는 거, 배우듯이 추는 거랑은 다르니까 거기서 배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무슨 소리야? 난 세상에 춤 이렇게 잘 추는 영혼에서 처음 본다. 왜냐면 영혼술사를 일단 처음 보는 게 아닐까? 네, 영혼술사 여러분이 보신 영혼술사는 제가 처음 봤죠. 저 이전에 뭔가 다른 영혼술사를 보신 적 있는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네, 춤은 진짜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바쁜 게 그래서 많이 아쉽기는 해. 춤을 못 추러 다니니까. 시간이 난다면은 진짜 춤을 가장 먼저 추러 갈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논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것보다 진짜 시간이 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춤추러 가기, 춤 배우러 가기일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하니까 그만큼. 음. 영웅설사 많이 봤는데 레마가 제일 춤 잘 추는 거 맞아? 영웅설사를 많이 보셨군요.
있다면 어쩔 셈이지. 아니, 그러면은 네, 영혼술사를 보신 이 두 분께 체키를 드리도록 할까요? 아, 나쿤이 아까 줬구나. 그러면 영혼술사를 봤다는 삼키라에게 이거를 전해줄 때 저 말고 따로 본 영혼술사가 누구인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위한 체키입니다. 영혼술사를 어디서 만나? 요즘 영혼술사 만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춤 얘기는 이 정도면 괜찮을라나? 그때 딱히 음, 음, 아, 왁킹에 대한 이거 얘기 안 했었구나. 왁킹은 뭐더라? 이제 게이들이 추는 춤에서 시작을 했대요. 이제 좀 그런 뭐라고 하지? 라인 같은 걸 어필하는 춤에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지금은 이제 여성 댄서분들이 훨씬 많으시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 뭘 못했지? 크럼프는 사실 제가 유래를 몰라요. 크럼프라는 장르는 그냥 어떻게 시작을 했나 보다 라는 느낌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도 그냥 한번 이렇게 워크숍이나 스쿨 같은 거 들을 때 그런 거 들을 때 그냥 그 스쿨 진행하시는 분들이 얘들아 이제 너희가 왁킹을 배울 건데 왁킹이라는 춤은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단다. 얘들아 힙합은 이렇게 시작을 한 거란다. 너희가 배우는 뉴스쿨 힙합이란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 그거를 그냥 지금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잘은 모르고 심지어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춤추기 vs 배우기. 이거는 글쎄 춤을 근데 둘 다 좋아. 이건 고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춤을 배우면서 추는 게 짱이죠, 사실. 춤 배우면서 춤추고 그거를 영상으로 남기고 아 맞아. 그래서 춤프회 때도 춤프회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시간을 대충 분배를 그렇게 할 거예요. 한 20분 같이 몸 풀고 뭐 1시간 반 정도 같이 춤을 배우고 그리고 20분, 1시간 반, 남은 10분 정도 이제 영상을 찍어보는 거. 왜냐면 제가 늘 춤 배울 때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워크숍 같은 걸 갈 때마다 다 같이 이제 춤 배운 다음에 마지막 뭐 10분, 15분 정도는 영상을 다 같이 찍는, 영상을 남기는 시간으로 늘 빼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 찍고 다 같이 찍는 거를 이제 뭐 보관하는 용도도 있지만 그냥 각자 그날에 각자 자기 배운 것들을 기록을 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영상 찍읍시다 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앞으로 가서 자기 핸드폰을 바닥에 둬요. 그 카메라 켜놓고 해서 카메라 켜놓고 자기만 나오게 딱 그 화각을 잡아두고 노래 나오면은 춤추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각자 뭐 인스타에 올리든가 하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 제가 보통 스토리 같은 데 올리는 옛날에 춤춘 영상들 그런 게 다 그렇게 찍은 거예요. 이제 한창 뭐 1시간에서 뭐 한두 시, 1시간 반 정도 춤 배우고 영상 찍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에 다 올린 것이지요. 물론 이거를 춤프회를 하고 나서 그 이후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영상 찍는 시간을 가지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런 시간을 기록을 해가시면 좋으니까. 물론 저도 제가 기록하면 좋으니까. 공개 처형 아닙니다. 공개 처형을 할 생각은 아니고 정말 어딘가에 올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개인 소장하겠다고 영상 찍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혹시 좀 싫으신가요? 제가 이제 함께한 시간을 기록하고 싶다면 그것도 싫으려나? 이거는 그때 이제 그러면 춤프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여쭤보는 게 맞겠네요. 춤프에는 5월 즈음에 하나요? 사실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원래 계획한 거는 4월 초에 평일 중에 뭐 금요일 저녁 이때 하려고 했는데 4월 말 중후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고 보니 오타들 마네저에 춤추고 퍼페 멤버들이 믹스지 광경 볼 수 있는 건가? 우와 이거 재밌겠다. 언젠가 볼 수 있을까요? 와 공식 촬영으로 올라가는 거는 일단 근데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다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이사를 묻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말씀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내리고 싶으신 마음이 든다거나 하면 또 이제 안 되니까요. 공식 차량으로 올리는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음. 해서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해주 춤이 좀 수정이 된다면은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춤푸회를 열 거고 그리고 춤푸회 포스터는 사실 이미 완성이 됐어요. 아니다 헷갈렸다. 춤푸회 말고 다른 이제 사실 술포회를 진짜 하고 싶어서 술포회를 기획 중이었는데 그래서 기획을 다 했고 포스터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또 조정해야 될 일정이 생겨서 이제 날짜가 다시 정해지면은 포스터상의 날짜만 바꿔가지고 빠르게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술포회 가서 물만 마시다 와도 되니 물론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술포회랑 춤포회를 좀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게 술포회를 진행하면 이제 미성년자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뭐 1차는 그냥 밥만 먹는 거 아니면 2차부터 술 먹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하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약간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술포회는 술포회로 따로 하고 대신에 그런 다른 오프회를 이제 미자분들이나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너무 많이 아쉬워하지는 않으시도록 좀 둘이 가까운 날짜에 붙일까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춤포회 플러스 우치하기 이것도 근데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평소에 춤추러 다닐 때 늘 그렇게 했으니까 춤춘다고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 있었거든요. 이제 처음 동아리에서 춤을 춰기 시작했을 때 언니들한테 물어봤죠. 근데 이거 춤추면은 그럼 살 많이 빠져요? 하니까 언니들이 다, 그건 아니야 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어차피 다 춤추고 다 같이 술 먹으러 가. 그래서 결국 그냥 안 빠진다고 제자리 걸음이라고. 진짜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춤추고 나서도 그러는 거야. 어차피 다 같이 끝나고 뒤풀이 가서 그대로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약간 사담이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춤 같은 걸 출 때 늘 끝나고 같이 뭘 먹는 게 저한테는 당연한 루틴이었어서 이번에 춤포회도 그렇게 진행을 할까 고민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또 그 우치하게도 따로 뭔가 좀 번거로워지니까 형식 자체가 춤패만 깔끔하게 하고 해산할지 아니면 간단하게 그래도 뭔가 시간을 가지고 해산할지 그거를 고민 중이긴 한데 지금 생각은 사실 춤프에만 깔끔하게 하고 해산하는 거 그쪽에 기울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란체키가 2장 남았습니다. 방송은 16분 남았네요. 맞아요. 그래서 4월 2일에 이제 거짓말쟁이 라이브 하잖아요. 그때 되게 재밌는 걸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해요.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그날 나와주시는 다른 팀분들도 다 엄청 재밌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날 원래는 한 곡을 MR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시도죠. MR로 아예 그러니까 한 곡만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신하가 지금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기가 좀 덜 나았어요. 뭔가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긴 하는데 아직까지 장기침이 좀 나오고 좀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약간 좀 답답하고 이런 게 있어서 뭐 일요일이면은 다 나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계획했던 거는 또 이제 실행을 못하게 됐고 대신에 이번 주에 하는 곡 중에 한 곡은 그 원곡의 보컬 볼륨을 엄청 낮춘 뭐 AR과 MR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음원을 사용해서 공연을 할 것 같아요. 음.
그런 뭐 스포 아닌 스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까지는 좀 다 낫고 목 상태가 완전 정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아쉬워요. 계속 이런 식이라서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리리베 때부터 지금까지면은 지금 며칠째요? 음, 며칠째야? 아무튼 되게 오래됐네요. 그래도 거짓말쟁이 라이브 이후 라이브에서까지 아플 것 같진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음, 4월에 이제 거짓말쟁이 라이브 시작으로 재밌는 라이브가 되게 많을 예정이고 제가 요즘 이제 한참 만들고 있는 포스터도 이제 그 포스터만 완성되면은 바로 올릴 것 같아요. 그 뭔가 올라갈 거고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 감기가 아이돌 사이에서 유행이에요, 지금. 그날 저희 리리베 할 때도 출연진 전원 감기였었잖아요. 이제 루시 드림이랑 클리치 분들이랑 저희 전부 다 감기였어서 이제 풋베랜드 내에서는 신화가 감기를 걸려왔어요, 어디선가. 그리고 그거가 유리코한테 옮겨갔어요. 그리고 유리코가 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유리코가 가장 빨리 나왔어, 웃긴 거는. 빨리 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낫는 중이고 신화는 그 와중에 중간에 또 감기 한 번 더 걸린 거예요, 낫는 중에. 그래서 엄청 심해져가지고 막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고 어제쯤인가? 그래서 아무래도 걔가 평소에 좀 춥게 입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하고 잔소리 좀 했습니다. 유노야 갔다가 유리코한테 올마간 사람. 맞아. 그래서 오타분들 중에서도 아이돌한테 올무신 분들이 막 있는 것 같던데 물판 때 이제 막 대화하다가 그래서 막 감기 옮지 않게 마스크 써라. 마스크 나 아직 감기 덜 나왔다. 너 감기 옮는다 하면은 막 오히려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계셔서 진짜 아니 아찔한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이 친구들아. 되게 이제 날씨도 풀리고 따뜻해지는데 놀러 다닐 시간인데 감기 걸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방송하려고 집 앞에 나오는데 벚꽃이 엄청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에 바람 불어가지고 떨어진 잎이 있길래 주워왔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아무튼 좋은 기간이니까 좋은 시기니까 다들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돌의 바이러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만 아프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감기만 나으면은 저는 다시 건강한 레이마이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러고 다음에 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미안한데. 아무튼 저 평소에 되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그래요. 걱정을 너무 하시지는 마세요. 꽃 주운 거 드라마 한 장면 같아. 아, 맞아. 그래서 그 집 앞에 나올 때 앨범을 들고 나거든요. 그냥 손에 이렇게 끼고. 근데 꽃을 주워가지고 여기 앨범 위에 올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었어요. 그거를 이따가 냅다 인스타 스토리라도 올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조금 일부가 약간 최근에 너무 바쁘다, 데이터를 못했다, 죄송하다라는 약간 그런 변명 떼끼였기 때문에 내일 힘든가?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밀린 후기들도 빠르게 써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와 이제 내일 연습이 또 있어서 연습 전에 이제 배송을 또 해야 되고 너무 이런 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음. 근데 란치기가 너무 막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드리지? 뭔가 재밌는 채팅을 쳐주신 분께 드리고 싶어요. 웃긴 말을 해주신 분께. 뭐가 있을까요? 아, 맞아.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제 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2부 진행을 하면서는 책상을 옆으로 빼놓고 제가 서서 진행을 할까 했는데 그럼 1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약간 다리 아프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춤추는 걸 보여드리기는 어렵게 됐지만 만약 뭐 지금이라도 뭐라도 춰볼까요? 뭐가 있을까? 약간 앉은 상태에서 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까 보여드린 그 와킹 이게 트월이라는 거고 뭐가 있더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와킹이라는 장르는 손을 이렇게 예쁘게 해야 돼요. 이거를 와킹해서 꽃손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느낌은 다른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떻게 하더라? 막 사람마다 약간 그 다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 상태로 이렇게 어깨에 올리고 포징을 하고 그리고 팔을 돌릴 때는 뭐 이렇게 살짝 가볍게 주먹 쥐고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지? 약간 뭐 있었는데 마킹도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약간 이런 거 있었다. 이렇게 꽃손을 한 상태에서 정면으로 보내기도 하고 가져와서 바로 해서 막 돌리고 내리고 그런 식입니다. 마킹은. 근데 마킹은 제가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추기 부끄럽긴 해요, 지금. 아니, 리아 계속 보고 있었구나. 왼손에서 오른손 넘어가는 웨이브. 암 웨이브? 그 팔 웨이브를 이제 있는데, 잠깐만, 왼쪽이 어디야?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부터 할까요? 이렇게인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뻣뻣하다.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해볼래.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와, 잘 되나? 잘 된 것 같나요? 제가 지금 영상 보니까 나쁘진 않게 된 것 같긴 한데, 옛날엔 이것도 되게 못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웨이브는 기본이 손 밑에 삼각형이 있는 거래요. 손으로 삼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만들고, 삼각형 만들고, 삼각형 만들고, 이거 삼각형이 아니구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보내는 거. 손 밑에 삼각형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배웠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 사이드 웨이브? 이것도 진짜 배우는 거 오래 걸렸어요, 옛날에. 이게 웨이브는 기본적으로 저희 진행 방향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벽이 있는데 거기에 내 몸을 순차적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벽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고 스르륵 가는 거. 이쪽에 벽이 있으면은 갖다 대고 스르륵 가는 건데 사실 사이드 웨이브는 다리랑 같이 했을 때 좀 더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더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운데 쩔 수 없지. 아이솔레이션도 보여주세요. 아이솔레이션이 뭔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단어 그대로의 의미는 고립인 건데 그래서 몸의 그런 뭐라고 하지? 그 몸의 파츠를 고립시킨다? 라는 느낌이죠. 해서 그 넥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목만 움직이는 거, 뭐 가슴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면 가슴만 움직이는 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목 아이솔레이션 보여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저 근데 목 아이솔레이션 잘 못하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데 안 움직이는데 목만 움직이는 거 그거인 거고 이거 조금 근데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되고 가슴 아이솔레이션도 이렇게 가슴만 움직이는 거고 뭐 그런 식입니다. 이거 할 때 아이솔레이션이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위 외에는 전부 다 멈춰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음. 맷돌춤 같은 건가? 맷돌춤 그거지? 약간 이거 하는 거. 그게 맷돌춤이 아이솔레이션 맞아요. 음. 해서 또 뭔가 되게 많은데 사실 옛날에는 이제 애들한테 춤 알려주고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춤 알려줄 때 아이솔레이션을 가르치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10분, 20분 몸 풀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알려주고 이제 다른 스텝 같은 것도 기본기, 뭐 힙합 기본기 같은 거라면 업다운이 있거든요. 몸의 그 밸런스를 낮추고 올리고 낮추고 올리고 하는 거를 업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업다운과 아이솔레이션을 섞어서 하면은 그게 약간 춤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기본기를 해야 어려운 춤을 출 수가 있잖아요.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뭐 이런 걸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탁 하는 것보다 탁 하면 뭐 어떻게 하지? 약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아이솔레이션이 아무튼 간에 뭔가 동작을 할 때 아이솔레이션이 더 있으면은 더 있어 보여요. 그건 뭐 있지? 뭐가 있을까?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렵네. 아무튼 그래서
애들한테는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많이 알려주고 했는데 요즘은 또 연습할 때 많이 못 알려줍니다. 진도 나가느라 바빠서 뭐 리리입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무 짜느라 바빴고 그래서 최근에 아이솔레이션을 많이 못 알려줬네요. 다음 연습 때 다시 재개를 해봐야겠습니다. 덕분에 생각이 났네요. 옛날엔 아이솔레이션도 알려줬었는데 다시 알려주도록 하고 그래서 춤프에 열 때도 그런 식으로 살짝 기본기? 스텝 같은 거는 미리 알려드릴까 싶기도 해요. 그거는 방식을 고민 중이에요. 아무래도 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다수는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또 뭐 있지? 춤 관련해서? 음, 맞아. 그래서 그 아이솔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동작의 고립 같은 게 극대화되는 게 터팅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잘 못해요. 근데 그 움직이는 이 각도들이 확실하게 되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합니다. 어려워요. 막 90도가 안 돼요. 손목이 아픈 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이니키 때 터팅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디서 배워왔던 안무여가지고 그나마 좀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빨리 드리고 싶은데 댓글 푸가 웃으면 푸하하 저거를 지금 웃긴 댓글을 쳐달라고 해가지고 해주신 건가? 혹시? 아니, 잠깐만. 길 가다 치는 걸로 뭐라고 하니까 이제 방송 켜놓고 출연은. 저거 웃기네요. 저거 말씀 웃기니까 유키미치님께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 추는 거 요즘 얘들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유리코도 신화도 제가 길 가다가 춤추면은 그냥 무시해요. 마음 아프네요. 제가 말하고 제가 내상을 입어버렸는데 방금. 요즘은 제가 진짜 뭘 해도 얘들이 먹이를 안 줘요. 이제 걔네가 저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버려서 막 놀다가 연습하다가 그냥 좀 약간 쉬는 시간에 제가 막 이런 거 하면은 그냥 각자 할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 싫어하는 티라도 좀 내주면 안 돼? 라고 하면은 그냥 안 한다. 필요 없다. 그러고 그리고 저번에 유리코 특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습하고 쉬다가 중간에 눈 마주쳤는데 유리코랑 제가 웨이브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유리코가 되게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이거를 누구 드리도록 하지? 마지막 한 장 드리고 끝내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퀴즈 내도록 할까요?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레마가 맨 처음으로 시작했던 춤 장르는? 힙합, 박예 1등, 박예 1등, 박예에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0MHz 푸페랜드의 레이마이였습니다. 안녕.